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휘 원장님과 김은정 원장님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함께 강의하게 된 한의사 김문정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1년 저희가 맞아요. 네. 저희가 셋이 같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김은정 원장님과 했다, 아니다 했는데 역시 원장님 기억이 정확하시더라고요. 저희 셋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맞아요. 왜냐면 김원장님이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 한 번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땐 저랑 둘이 한 거예요. 맞아요. 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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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2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홀수 달에 항상 당뇨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혹시 지난 이 2달 전 강의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당뇨스쿨 채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유형까지 고려한 진짜 당뇨 졸업 비법입니다. 당뇨를 4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해서 그 유형에 맞는 유형별 관리법을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졸업 비법, 이거를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인데, 사실 벌써 3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올해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당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 당화수소를 몇 가지 낮추고 뭐 단약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벌써부터 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이렇게 채팅방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많이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당뇨 졸업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뇨 스쿨이 이제 이 당뇨를 유형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총 4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허약형 당뇨. 두 번째, 스트레스성 당뇨. 세 번째, 마른 당뇨. 네 번째, 비만 당뇨. 이렇게 4가지의 유형을 구분하여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강의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과 이벤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당뇨스쿨 온라인 강의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2024년 5월 7일이고요. 강의 끝날 때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벤트 안내드릴게요. 이번 달에도 당뇨 관련 업체들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개발한 신제품까지 포함해서 경품이 무려 6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제로닥터스의 혈당바로 6분, 식이바로 6분, 제로요소 6분, 닥터투르에서 만든 스윗비아 핫초코 6분, 스윗비아 유자청과 유자민트청 각 한 병씩 6분, 클린24에서 만든 올리브 발효 곤약면 10분 해서 총 4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품 추천 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채팅창에 아무 말 한마디만 벌써부터 많이들 써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8시 30분까지 올리신 분들에 한해 당일 참여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할 예정인데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오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네. 댓글이 정말 많이 이렇게 벌써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원장님? 졸업에 인사를 대한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읽어봤죠, 방금. 근데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맞아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희조아님께서 역시 식사는 하셨냐고. 네, 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이 가능하냐, 저도 졸업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뇨스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의학과 약학을 모두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또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3학기 오늘도 수업 6시에 네. 오리엔테이션 듣다 왔는데 어쨌든 SCI 논문에 논문으로 당뇨 관련된 논문도 등재를 했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에 2권 또 책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책도 여러 가지 당뇨를 주제로 한 내용들 발간을 했고 기타 뭐 협업이나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이 한 21만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영상이 한 10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상 1000개라는 게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못 보신 영상들, 본인에게 맞는 영상들 하나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마른 당뇨 치료법을 따로 있다라는 책을 함께 저술하였고 그 외에 현재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책 3권을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네. 오늘 목차 말씀드릴게요. 파트,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당뇨 관리가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2번째 파트에서는 아까 박윤희 원장님이 살짝 스포해줬던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잘 분류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2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4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댓글창에다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파트에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2번째 파트에서 설명했던 각 유형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4번째 파트에서는 진짜 극복했던 사례들 저희가 실제 진료해서 각자 진료를 했었던 당뇨를 극복을 하셨던 그런 분들을 각자 가지고 왔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사례까지 보시면 아 나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졸업을 할 수 있구나. 이 사례들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극복을 했는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파트, 지금의 당뇨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오해들 많이 하시잖아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한 3, 4개월 전부터 올렸던 4, 5개월 전부터 올렸었던 그 졸업자 영상, 그 영상을 처음에 이렇게 올렸었던 계기가 많은 분들이 당뇨를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강했잖아요. 네. 그러려면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하고 그 분의 말을 빌어서 아 당뇨가 진짜 졸업 가능한 병이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졸업자 영상을 한 달에 한 번씩 섭외부터 하고 인터뷰 해가지고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건데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꼭 하고 싶고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음식과 운동 조절, 운동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혈당이 잘 조절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뭔가 좀 혈당이 잘 안 잡히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다든지 그런 한계를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과도 처참합니다. 당뇨 환자분들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당뇨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인슐린 맞는 분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목표치, 당화지수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이 25 혹은 뭐 2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는 마른 당뇨랑 비만 당뇨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고 뭐 인슐린 저항성 문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얘기도 한 적이 있고 하는데 오늘 좀 그 4가지 유형을 얘기하면서 엮어보려고 하는 내용이 1.5형과 2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엮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을 설명할 때 각 유형이 1.5형과 2형의 어느 유형에 좀 걸리기 쉬운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보통 인슐린이 부족한 1.5형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이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지 못하다 보니까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사실 이런 유형이 가장 많긴 합니다. 전체 당뇨 환자분 중에 85%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다수 환자분들이 당뇨인들이 인슐린 효율성 저하 문제로 혈당이 잘 안 잡히고 있는 유형인데 그런데 사실 해마다 늘고 있는 유형이 바로 1.5형이잖아요. 맞습니다. 원장님도 실감하죠? 네.
저도 진짜 실감해요. 저희 한의원에 C펩타이드 기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인슐린을 얼만큼 분비하는지 실제로 측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명확하게 아는 부분인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1.5형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직원분들이랑 저희랑 이제 조회를 할 때 설명해 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이 딱 깊었어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2형은 인슐린 분비가 돼요. 그래서 O고요. 1형은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X고요. 1.5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모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분류별로 내 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는 것이 당뇨 관리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형, 1.5형, 1형이구나. 내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90% 이상은 2형 당뇨, 인슐린 분비 5입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1.5형인 분들이 생각보다 12.8%면 거의 13%니까 지금 당뇨 저희 라이브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10명 중에 13명 정도는 아니죠.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1.5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 병원에서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펩타이드 검사를 해야 인슐린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검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다가 보니 저희가 1.5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현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나도 몰랐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서 나도 차마 몰랐지만 의사 선생님도 몰랐지만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1.5형일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1.5형과 2형을 저희가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네 가지 유형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는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선천적으로 허약형 당뇨가 있습니다. 나는 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굳이 자동차로 따지자면 티코 회사에게 좀 미안한데 어쨌든 경차. 티코, 경차. 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차. SUV가 아닌 거죠. 나는 경차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질병에 노출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비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뇨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게 당뇨에 대해서 좀 잘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죠. 음식 줄여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체중 줄여야 되고 이런 당뇨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비만 당뇨가 거의 8, 90% 이상인데 다른 나라들은 아시아 계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가 전체 당뇨 환자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가 더더욱 극복이 어려운 거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유형이 말랐음에도 당뇨가 오는 마른 당뇨. 저희가 당뇨스쿨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중 하나인데요. 마른 당뇨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볼게요. 선천적으로 허약한 당뇨는 아까 얘기했던 경차. 나는 경차로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모님에게도 받아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체질은 사실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강하면서 살 수 있는데 갑자기 경차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유병이 되지는 않잖아요. 선천적으로 허약하신 분들은 소화 기능도 약하다 보니까 내가 음식 조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식을 줄이거나 뭐 음식 종류를 이쁘게 먹거나 하더라도 소화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먹은 걸 대사를 해주는 게 소화 기능인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아니면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수면도 잘 안 된다든지 수면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남들이랑 똑같이 가공식품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냥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잠도 조금 못 자고 할 뿐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당뇨가 잘 걸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론 2형 당뇨에도 걸릴 수 있겠지만 1.5형 당뇨도 사실은 인슐린이 부족하게 분비되는 이유가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5형 당뇨에 걸리기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만하신 분들은 당연히 음식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하죠. 운동 부족, 활동량 부족이 많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은 BMI로 따지면은 한 25 이상.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경도 비만이 많기는 해서 뭐 중등도 이상의 고도 비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비율적으로는 어쨌든 25가 넘어가는 BMI 25가 넘어가는 분들은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저녁에 또 먹는 습관도 있고 간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좀 비만한 체질인데 체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잘 생기고 내장 지방이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당뇨가 걸리기 쉽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형 당뇨에 걸리기 쉬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형 중에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채팅창에다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채은님 벌써 적으시면요. 저는 3번에 속합니다. 네, 근데 30이시라고 정말요? 하세요. 그래서 아, 요즘 최근에 저희 진료실에 20, 30대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뇨의 진단받는 진단의 연령이 많이 이제 낮아지고 맞아요, 있구나, 맞아요. 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너무 많죠,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이 아주 망가져 있고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너무 이른 나이에 당뇨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당뇨는 본질적으로 본인한테 이유가 참 많습니다. 본인이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네. 이 질문 중에서 한 가지 딱 되게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1.5형 당뇨의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 그냥 살짝 이야기만 하면서 지나갔는데 시페타이드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시페타이드 검사가 인슐린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 분비량을 측정을 해주는 건데요. 시페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검사했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시페타이드 수치가 1을 넘어가야 1 이상이 되어야 혹은 1.1, 1.2 이상은 되어야 2형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일단 나오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 이상이 되어야 2형 당뇨라고 보시면 되고 0.6 미만이면 인슐린이 많이 적은 거거든요. 이럴 때는 1형 당뇨라고 분류가 됩니다. 너무 적으면 1형 당뇨, 1 이상이면은 2형 당뇨. 근데 이 사이에 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1.5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1형도 아니고 2형도 아니고 너네 뭐야 도대체 해가지고 1.5형이 있나 봐 해가지고 1.5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배울 때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에 대해서만 배웠었는데 최근 1.5형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 게 시페타이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혈액 검사만 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여가지고 체열을 해서 검사를 하면 네, 내가 어떠한 유형인지 1형인지 1.5형인지 2형인지 검사가 가능한데 당화혈색소만 재고 있고 혈당만 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1.5형과 2형은 당뇨 관리가 아예 다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그쵸. 관리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거기에다 플러스 오늘 얘기하는 네 가지 유형을 좀 엮어서 같이 보시면 조금 틀이 보일 거예요. 나는 마른 당뇨인데 1.5형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비만 당뇨인데 2형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선천적인 허약형 당뇨인데 1.5형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형 당뇨인데 2형 당뇨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좀 보이실 거라서 네,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네,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사실 강남점을 지금 맡아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1.5형 당뇨인들이 얼만큼 이제 내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체감상 느껴지시나요? 처음보다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래도 강남점은 아직은 2형 당뇨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처음 환자가 됐을 때, 처음 이제 당뇨 진료를 시작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1.5형이 점점 그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너무 기술 질문을 아무래도 생활 습관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식사나 이런 게 좀 어려워하시는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요즘에 워낙 많이 드시고 그렇죠, 그렇죠. 또 직장이 늦게 끝나거나 하시는 경우에 아주 늦게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당뇨가 점점 진행되다가 인슐린이 자꾸 떨어지고 췌장 기능도 저하되고 하면서 1.5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1.5형 당뇨인이신지를 저도 몰랐는데요. 분명히 3개월 전에는 2형 당뇨셨거든요. 근데 도중에 너무너무 갑자기 혈당이 고혈당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 환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시프트를 했더니 1형 당뇨의 진단을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형이요? 1.5형이요?
저랑 진료를 시작하실 때는 2형 당뇨셨는데 1.5요? 아니요 1.5도 아니셨어요. 1형으로. 2형이셨는데 갑자기 방활색소랑 공복 혈당이 너무 안 잡히길래 C펩타이드 다시 한번 검사해봐라. 병원으로 가셔라 해서 했는데 1형이시라고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리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1.5형 당뇨는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1.5형 당뇨가 되면 될수록 1형에 가까운 당뇨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치료율이 확실히 어렵은 건 사실이지만요.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마른 당뇨 이겨내보자. 이렇게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병이든 다 이겨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1.5형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거나 혹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1.5형이더라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말랐는데도 당뇨가 오는 마른 당뇨, 요런 내용인데요. 비만 당뇨와 마른 당뇨는 관리와 치료법도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른 당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많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른 당뇨는 비만하지 않은 유형은 다 마른 체형으로만 따졌을 때, 비만하지 않으면 마른 당뇨로 들어가는 거고, 비만하지 않다는 거는 과체중, 뿐만 아니라 정상 체중, 저체중 다 포함해서 마른 당뇨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만하지 않다면 BMI가 25 미만이라면 마른 당뇨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말랐음에도 당뇨가 오는 이유는 음식 운동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음식, 그다음에 운동 이것만 가지고는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이 체형이 바로 마른 당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선천적인 허약함이 아까 첫 번째 유형에서 말씀드렸던 유형만큼 그렇게 많이 허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만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형에 잘 노출되기도 하고 또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수면을 못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2형 당뇨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2형 당뇨에도 걸리기 쉬운 유형이 바로 마른 당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인데 사실 원장님도 얘기하긴 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당연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고 혈당이 막 올라가는 기전일 때 옛날에는 뭐 노동도 하고 그 다음에 수렵생활 할 때는 뛰어도 다니고 뭐 동물 잡으러 다니고 아니면 쫓기기도 하고 해서 많이 썼대요. 올라간 혈당을. 근데 지금은 앉아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먹잖아요. 남자분들은 술 드시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먹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소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노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 혈당을 처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가 확실히 있는데 음식 운동만 가지고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해봐야 되는 게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이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췌장이 나 못하겠어. 나 더 이상 인슐린 못 만들겠어 하면서 췌장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형이 잘 노출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기전이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2형 당뇨에 걸리기도 쉬운 유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다 노출되기 쉬운 게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인데 네 가지 유형이 각각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파트 3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진짜 많아요. 그쵸? 네. 마우스 써야 돼. 유형이 오늘 질문이 진짜 많은데,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어떤 소리가 좀 잘 안 들릴까요? 잘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오늘 김지원 원장님 안 나오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환자분들이 꽤 네. 많으세요, 사실 여기 같이. 그래서 환자분들도 저희가 진료실에 다 못다한 얘기들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사실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다칼님이라고 외국인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첫 온라인 강의 때 댓글 달아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시더라고요, 다칼. 지금부터 네 가지 유형 중에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순옥 님이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까 1.5형이라고 진단 받으셨어요? 아니 저한테 오셔서 진단을 검사를 하셨는데 딱 1.5형까지만 쓰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맞아요. 김순옥 님 1.5형이었습니다.
이 질문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스트레스성 당뇨 같아요. 완전 정상 당뇨로 정상 당뇨가 아니겠죠?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당뇨가 치료되냐? 정말 당뇨가 졸업되냐? 이런 질문들 진료실에서도 많이 받고요. 이 댓글에서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실 당뇨가 치료가 됐다라는 그 어떤 신약이 있다면 그건 정말 완판이 되겠죠. 그런데 본인에게 많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진료를 하면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환자분께 대략적인 치료 기간을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유는 정말 당뇨 졸업이 얼마나 간절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라는 마음을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헛된 희망을 드리지도 않고요. 또 치료 가능한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분은 10년 정도 되셨고 40대 여성이셨고 그리고 약을 2알 정도 당뇨약을 드시고 계셔요. 콜레스테롤 약까지 드시고 계셔서 그리고 체형적으로 마른 당뇨셨고요. 체질적으로도 소음인이셨고, 여러 가지가 참 경차 당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치료는 1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사실상 당뇨 졸업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합병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당뇨약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과 지금 딱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당뇨약을 하나 줄이셨고요. 그리고 공복혈당이 원래 190, 200이었는데 지금 120, 130이 나오세요.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데 그분이 딱 저한테 눈을 딱 이렇게 보고 원장님, 당뇨 졸업할 수 있잖아요. 왜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사람의 몸을 내가 함부로 진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의료진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하겠다는 의지는 진짜 중요한 거고 의료진은 사실은 당뇨가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는 내 몸에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치료하는 건 가장 좋은 의사는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언제까지 하면 당뇨 졸업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리고 당뇨 졸업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도 제가 진단하지는 않으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관리 방법 그리고 유형별 관리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면요. 모든 유형에게 추천하는 관리 방법 3가지 중에서 사실 정말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마른 당뇨, 비만 당뇨, 허약형 당뇨, 스트레스성 당뇨. 처음에 저희가 처음 진료할 때 마른 당뇨, 비만 당뇨만 나눴어요. 근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정말 유전성 당뇨도 있고 선천적으로 정말 몸이 약해서 걸린 당뇨가 있구나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표현하지만 허약성 당뇨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트레스가 모든 체질의 모든 유형의 당뇨의 그 구별 없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뇨가 시작되신 분들이 있구나. 이래서 저희가 유형이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운동은요. 모든 당뇨인들이 다 하셔야 돼요. 네, 그거 중에 첫 번째가 이 집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계란판, 이 39짜리를 우리가 뭐 조금만 모아서라도 이거를 이렇게 밟는 것만으로도 사실 적지. 요즘 가장 핫한 운동이죠. 맨발 걷기. 최근에 어떤 유명 연예인 유튜버가 딱 어떤 가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 맨발 걷기가 그렇게 붐이라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실물 얘기할게요. 어차피 연예인이시니까 성시경이 딱 김범수랑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형, 나도 이제 맨발 걷기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연예인들이 하는 정도면 진짜 이건 대세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맨발 걷기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해봤었는데요. 정말 이만큼 가성비 좋은 운동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정말 좋은 운동인데 겨울에 진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또 내가 시간 없을 때 단 10분 혹은 3분, 1분을 활용해서라도 계란판 잠깐 걷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정말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서점에 딱 가도 매대에 맨발 걷기 접지의 효능 이거에 대한 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 진짜 유명하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몰라요. 그 효능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이제 3월이잖아요. 그리고 4월 되면 날씨 따뜻해지잖아요. 어느 곳에 갔을지 꼭 맨발 걷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그림이 어떤 한 예쁜 여성이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무릎 아파서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스쿼트를 하실 때 정확한 자세로 하면 사실 무릎은 안 아픈데요. 대부분 정확한 자세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혹은 하늘 자전거 타기 뭐 여러 가지
뭐 등대서 그냥 등 벽에다가 등 대고요. 90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딱 무릎 직각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너무 허벅지 강화 운동에 도움이 되고요. 허벅지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련시키고 내 몸의 혈당을 잘 소비할 수 있게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당뇨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떤 한 여성이 정말 분주하게 막 움직이죠. 바로 집안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을 넣은 이유가 얼마 전까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그 진료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집안일에 대해서 중강도 운동이라고 표현한 글귀를 저희가 본 적이 있어서 이 그림을 넣었었는데, 실제로 집안일 해보시면 알지만요. 여성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어머님분들. 진짜 해도 티 안 나고 하면 한 줄도 모르는 것이 집안일일 만큼 정말 일이 많고요. 저도 저희 집안일을 좀 해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정말 연량 소비도 많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들도 요즘은 집안일 같이 가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가만히 앉아서 TV 보시지 마시고, 딱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옆에서 뭐 도와줄까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맨발 걷기를 대신할 수 있는 계란판 걷기. 두 번째, 허벅지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운동. 세 번째, 집안일 같이 사부작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께 운동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훈남님이 계란판 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다고. 근데 이게 아픈 면이 있고 덜 아픈 면이 맞아요. 있거든요. 덜 아픈 면을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면이 달라요. 잘 뒤집으셔야 됩니다. 좀 덜 뭉퉁한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면으로 걸으면 그냥 하나도 안 아픈데 뾰족한 면에서 걸으면 저도 한두 번 밟다 내려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덜 아픈 면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고, 근데 만약에 그 뭉퉁한 면으로 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발 건강이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발을 이렇게 지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아플 정도면 내가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거고, 그런 분들일수록 하루에 뭐 1분만 하셔도 되고 30초만 하셔도 되니까 조금씩 늘려가면서 발을 계속 지압을 해주셔야 이게 순환이 되고 이게 혈자리들이 좀 풀리면서 지압이 되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실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맨발 걷기를 처음에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등산할 때 맨발 하거든요. 2시간을 걸어도 사실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면서 안 아프냐 그러는데 안 아픕니다. 저는 안 아프고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또 단련이 돼요. 근데 제가 맨발 걷기 하다가 한 번 딱 당한 적이 있는데 영하 5도인데 한 거예요. 맨발 걷기 폐기로 해다가 감기 걸려서 혼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너무 추울 때는 맨발 걷기 삼가해 주시고, 저희 원상희님께서 저희 그 환자신데 저한테 내원해 주시고 했는데, 여기 태백은 아직 눈이 많아서 쌓여서 맨발 걷기 힘들어서 계란판 걷기 20분씩 하고 계시다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추운 날에 가셔서 하지 마십시오. 맨발 신발도 좋고요. 대체품으로 맨발 신발도 좋고 계란판도 좋고, 어떤 분들은 황토 흙을 사서 저 원장님 말씀드리려고 황토 흙을 박스에 넣어서 물 뿌려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황토 볼도 사고 있어. 제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당뇨 진짜 대단하시다. 그 열정이 진짜 뭐든지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열정에 저도 항상 본받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요, 식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박은영 원장님이 운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운동과 식사가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큰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유형의 당뇨이든지 간에 식사를 하는 기본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식사를 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한 5대 3대 2 아니면 4대 3대 3 정도, 이 정도 균형을 맞춰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리시거나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또 식단에 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우신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탄수화물 비중을 확 늘려서 드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적정한 비중이 5대 3대 2 아니면 4대 3대 3 정도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항상 식사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이제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단백질을 좀 먹고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식의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확연하게 덜 오릅니다. 그리고 좀 덜 먹게 돼요. 아무래도 처음에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해서 좀 포만감을 주니까 그 이후로는 탄수화물을 좀 덜 먹게 되고요. 이 거꾸로 식사법을 조금 응용해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식사하기 전에 두부나 채소 같은 거를 좀 준비해 놓고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좀 먹고 본격적인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훨씬 덜 오른다. 이 말씀을 저는 환자들한테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당뇨인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짜장면이나 아니면 면류나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만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제가 한의원에 항상 저희는 구운 계란을 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구운 계란을 한 한두 개 정도 먹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 저도 혈당을 재봤는데 한 50 정도는 덜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이식구 하자면 제가 오늘 샌드위치를 한 개를 안 먹고 반 개를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양이 원래 좀 되는 사람인데 당근을 한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한 3시 반에.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요즘 제가 당근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당근에 토끼처럼 막 먹고 있었는데 진짜 토끼 같다. 근데 정말 진짜 신기하게도 이게 배가 터지지도 않고요. 확실히 덜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특히 비만 당뇨이신 분들, 난 식사량 조절이 너무 힘들다. 식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당근이 또 좀 단단해서 맞아요. 饱감도 있고 포만감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당근이나 아니면 다른 뭐 채소, 뭐 두부, 닭가슴살 이런 단백질 같은 거를 조금 식사 전에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조금 드시고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하시는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음식을 똑같은 칼로리에 똑같은 당질의 식품을 먹어도 빨리 먹냐 아니면 식사를 천천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많이 달라지니까 네. 항상 식사 보시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식사를 오늘부터 항상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를 꼭 지켜주세요. 네. 이수진님도 당근 드시고 계신데요. 왜 이렇게 통합니까? 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통하죠, 저희는? 저랑 벌써 한 3년? 4년 되시지 않았을까요? 네. 눈빛만 봐도 이제 알죠.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맨발 걷기 얘기하면서 계란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프다고 하셨던 분. 네, 네. 그럼 확인해보니까 그 뾰족한 부분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안 드렸으면 계란판 걷기 그거 좋다고 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러면서 맞아요, 계속 맞아요. 좌절하셨을 겁니다. 아, 아까 어떤 분이 몇 장 겹쳐야 되냐 하셔가지고 7, 8장 겹치시면 되고요. 7, 8장 겹쳐서 계속 밟다 보면은 맨 윗부분이 좀 뭉그러져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밑장 돌리기처럼 계속 바꿔주다가 충분히 쓰다가 버리고 또 이렇게 새로 구하시면 됩니다. 재활용 버리는 데 나가면 잔뜩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못 모를 때는 한두 개는 샀거든요. 계속 네, 30고 네. 이렇게 사다가 하고 모으고 이거 모으면 해야지 했는데 재활용 버리는 데 나가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꿀팁이네요. 그럼요. 진짜. 저는 다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사실 식사를 해보면 정말 식습관이 좋으세요. 정말 천천히 맞아요. 드시고 정말 살 안 맞아요. 찌는 음식만 좋아하시고 간식을 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구운 계란이랑 이런 거, 두부나 이런 거 외에는 뭐 이렇게 식간에 뭐 과자나 이런 거 드시는 걸 본 적이 없고 맞아요. 음료도 물이랑 아메리카노 외에는 마시는 걸 본 적이 없고요. 대신 밥 한 공기는 다 먹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밥 한 공기는 정말 다 먹고 대신에 다른 거 안 먹고 물이랑 아메리카노 외에는 또 다른 음료도 안 먹고 당이 네. 들어간 그런 음료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저는 당뇨인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 정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저 정도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들으셨죠, 이수진님? 네. 맨날 저한테 원장님 오늘은 라떼를 먹었어요. 고민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진료실에. 절대 단 거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 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너무 귀여우시네요.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죠. 곧 뵙겠습니다. 네, 다음 또 있으실까요, 원장님? 아니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좋은 식습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살짝 높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운동을 해주시면 혈당이 또 싹 안정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식후 10분의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한 연구에서는 30분 이후의 운동과 10분을
쪼개서 3번을 하는 운동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식후를 3번, 10분씩 나눠서 하는 운동이 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저스원 10미닛, 딱 10분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식후 운동 중에 10분을 어떤 걸 그럼 하면 되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의료진들이 딱 다 모였을 때 밥 먹고 바로 하는 것이 청계천 걷기잖아요. 청계천을 딱 걸어주는 거. 그리고 햇빛 딱 쬐면서.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오후 진료가 되게 상쾌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돌아와서는 식초차 한 잔을 마셔요. 발효 식초차. 그러면은 또 되게 속도 편하고 혈당도 잘 떨어지는 걸 느껴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한 번은 이게 시범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 2주 정도 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떡볶이가 한 5알 정도 떡을 먹었는데 1시간 혈당이 180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180이라고 1시간이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일어났는데 떡볶이 정말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응용했던 게 식후 걷기 10분과 식초 차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한 3, 40분 지나고 나서는 딱 100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효과적이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걷기에는 딱 요거 1, 2, 3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출퇴근 시간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그리고 2km 정도는 걸으셔야 돼요. 하루에 2km를 걷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시간적으로 따져서 3, 40분이 되거든요. 3, 40분을 그냥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점심시간에 나와서 걷든 한 정거장 내려서 걷든 어떻게 해서 3, 40분에 걷는 시간을 꼭 만들어 내시고요. 세 번째는 하루 3번 걷기 혹은 3층 이하의 그 층고는 항상 계단으로 걷기 이렇게 해서 걷는 거 만보걷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그거보다 더 어쩌면 중요한 것이 식후 10분 걷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걸어주시고 또 여기 한 여성이 또 밥 먹고 바로 사부작한 사부작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집안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안이 얼마나 화평해지겠어요. 내가 먼저 다 솔선수범을 하는데 그래서 밥 먹자마자 설거지 하시고 밥 먹자마자 분리수거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좋겠고요. 세 번째 뭐 계단 오르기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동의보감은 정말 위대한 그 책인데요. 한의학의 모든 내용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께서 그 우리의 한의학의 다 모든 것이 진짜 호학에게 이렇게 좋게 하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 약보보다 약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 식보가 낫고 먹는 것으로 몸을 보호하는 게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 거를 행이거든요. 보행할 때 행자. 그래서 걷는 게 먹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순서가 보이시지 않나요? 먼저는 내가 많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몸으로 움직이는 걷기를 하셔야겠구나. 두 번째, 정말 음식 철저히 관리하셔야겠구나. 음식 운동 다 했는데 안 된다? 약 보죠, 뭐. 한약 먹어야죠. 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내가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의사가 돼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하시고요. 이거 듣고 그냥 좋은 말이었다 하고 넘기시잖아요. 강의 또 듣는 거예요. 당뇨 또 진행이 되는 거고 그냥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걷기, 먹기 다 관리하셔도 안 되면 그때는 의료진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원장님 두 분께서 혹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꿀팁 있으실까요? 식후에 하는 거요? 네네. 원장님이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발끝 들기도 너무 좋아요. 가만히 서서 저는 없으면 발끝 들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제는 유형별 당뇨 유형별 당뇨로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허약형 당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허약형 당뇨는 아까 이혜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일정 고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비교적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허약형 당뇨는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허약형 당뇨이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허약형 당뇨인지 잘 아실 겁니다. 딱 눈에 띄게 체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처지고 또 내가 뭐 감기도 쉽게 걸리고 좀 몸도 약하고 아무튼 남들보다 약하다는 거를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스스로. 그동안 살면서. 그래서 이런 체형을 타고나신 경사 같은 분들이 당뇨가 생긴 경우, 그런 경우에 몸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자고 있는 그림 있죠. 허약형 당뇨이신 분들은 체력이 정말 약하고 항상 피곤하고 체력이 건전지로 치면 이 체력의 막 맥스가 아주 낮기 때문에 자주 쉬어줘야 됩니다. 제가 허약자라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자주 쉬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잘 주무시는 거. 일단 수면이 사실 휴식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잠을 깊이 자는 거,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좀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있다 이러면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일을 할 때 자주자주 쉬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일을 50분 했다? 그럼 10분 휴식하고 아니면 뭐 좀 힘든 일을 집안일이나 아니면 좀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한 30분 했다? 그럼 20분은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체력에 맞게 틈틈이 휴식도 좀 계획적으로 잘 쉬어주시면 체력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이게 너무 힘들게 일을 하면 간에도 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체력을 잘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명상하는 그림이 있는데 명상이나 아니면 호흡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제 허약형 당뇨 하면서 몸이 약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허약형 당뇨의 대부분 마음도 약합니다. 몸이 약하면 좀 아무래도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또 남들보다 좀 잘 받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4-8호흡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컨트롤 잘하고 내 마음도 지치지 않게 그 마음 체력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4-8호흡이 뭔가요? 4-8호흡 이해면 원장님 4-8호흡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8주 동안 숨 들이마시고 8주 동안 내쉬는 건데 이게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호흡이 더 길면 이완이 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못할 때, 아니면 하기가 어려울 때, 호흡은 나 혼자 하는 거니까 티가 안 나니까 그럴 때 4주 동안 숨 들이마시고 8주 동안 내쉬는 거를 한 5번 정도, 길게는 한 10번 정도만 해도 금세 좀 가라앉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4-8호흡을 합니다. 저는 진료 중에 합니다. 진료 중에 이제 4-8호흡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이게 좀 핑계대면 하는 건데 진짜 되게 편해져요. 눈도 편해지고 호흡도 편해지고 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약형 당뇨는 또 음식 관리도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당뇨 있다고 하면 보통 좀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 무조건 줄여야 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허약형 당뇨는 좀 이제 적절한 열량과 좀 영양소 높은 거를 잘 섭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허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통한 보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삼계탕 나와 있는데 삼계탕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 보양식이 사실 끝판왕이잖아요. 이 닭이나 아니면 뭐 들어있는 대추, 인삼, 황기 이런 약재들이 다 좀 몸을 보해주는, 보기하는 효능들이 있고 또 성질도 좀 따뜻하기 때문에 허약형 당뇨면서 또 몸도 차고 이러시다면 삼계탕을 많이 자주 드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또 기름기가 좀 많고 속에 밥 같은 거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덜어가지고 드시면 건강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삼계탕 외에도 뭐 연포탕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양식들을 좀 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약형 당뇨는 근데 관리를 하다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나름대로 뭐 휴식도 신경 쓰고 음식도 신경 쓰고 좀 내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잘 안 된다. 나는 계속 허약하다. 뭐 체력이 보강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비실비실하다. 그러면은 한약을 좀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한약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1년이 12개월이면 그냥 10개월은 한약을 먹거든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또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컨디션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허약한 사람에게 이제 사용하기 좋은 흔하게 사용하는 약재가 뭐 인삼이나 황기나 이런 약들을 위주로 많이 사용해서 유명한 처방 중에는 땅화탕 같은 게 있죠.
십전대로부터. 맞아요. 식전대부터 네. 너무 좋고요. 그런 잡채들 주기적으로 먹으면서 몸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당뇨에 걸린다면 허약형 당뇨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한약 정말 많이 먹거든요. 거의 매일 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점심시간에 제가 집밥을 싸서 도시락을 먹었음에도 힘이 안 나길래 저에게 맞는 딱 한약을 먹었거든요. 저는 서양인이라서 육미지왕탕이랑 한약이 되게 잘 맞는데 딱 먹었는데 진짜 반짝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역시 건조해지면 안 되구나. 숙지황의 힘이구나. 음식으로 분류가 안 되거든요, 숙지황은. 그래서 아, 진짜 딱 그렇게 음식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다 했어요. 내가 해볼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음식으로 일단은. 그래서 항상 횡보 먼저 하셔야 되고 걷기. 그 다음에 안 되면 저는 이제 식보를 한 거죠. 저 정말 잘 먹어요. 저는 진짜 누가 뭐래도 정말 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는데도 안 돼서 그냥 약보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이었고 참 여러분한테 맞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삼계탕을 먹는 것보다는 전 열이 맞는 편이거든요. 연포탕 약간 훨씬 더 잘 맞고요. 그리고 해산물이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질이나 또 많죠. 해신탕이나 문어 이렇게 삶은 것도 있고 또 태음인은 사실 몸을 보강하기에는 조금 몸에 영양을 좀 빼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야채를 먹는 게 오히려 몸에 보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영양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들보다는 나한테 지금 컨디션에 맞고 상황에 맞는 음식들이 제철 음식들이 다 보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유튜브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혹시 원장님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지요? 좋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저희가 타이트하게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비만형 당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진은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조반석죽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했어요. 원장님 조반석죽이 뭘까요? 조반석죽은 아침에는 밥을 먹는데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 라는 그 한자예요. 그래서 조반석죽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은 저녁에 더 과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상황이긴 한데, 조반석죽을 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어떤 비만 프로그램을 하는 데였나, 아니면 질병 프로그램이었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몇 박 며칠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영상도 같이 배우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는 항상 저녁이 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죽에 대한 오해가 죽은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런 오해가 있긴 한데 그만큼 소화가 빨라서 올라가는 것도 빠르지만 내려오는 것도 사실 빨라서 저녁에 죽으로 먹는다면 소화도 잘 되고 충분히 식혀놓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볍게 먹으면서 또 금방 또 배는 또 어느 정도 부르니까 포만감도 느끼고 그 사이에 또 잘 준비해가지고 자도 굉장히 저녁에 좀 편안한 소화랑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저녁을 죽으로 드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근데 제 않죠. 환자분 중에서는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보통 퇴근을 7시 이렇게 하면 6, 7시 퇴근하면 집에 가면 저녁밥을 먹게 되면 빨라도 7시 반, 8시잖아요. 근데 그때 음식을 먹게 되면 사실 저녁에 3시간, 4시간 공복 유지도 힘들 뿐더러 그때 그 공복 시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음식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녁에 가장 맛있는 걸 먹잖아요. 하루 중에. 맞아요. 아침, 점심에 아껴놨던 거를 저녁에 같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밥을 먹은 게 채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으면 특히 소화가 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죽을 드시는 게 어떤가요? 죽이나 누룽지 중에 한번 선택해보세요. 했더니 누룽지보단 죽이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더니 기리죽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몇 개월 드셔도 안 질린다고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기리죽을 많이 드시고 계시고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속도 되게 편하고 잠도 더 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식초 한번 제가 말씀을 또 지금 식초에 대한 언급이 엄청 낮았어요. 여러분, 홍초는 제가 뒤에 봤거든요. 제가 홍초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홍초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뒤에 딱 보시면요. 당질이라는 게 있고 사실 천연 발효해가지고 그 효모균이 얼만큼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함량이 사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식초의 좋은 기준은 사실 이 초산균, 그게 초산이 얼만큼, 유기산이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라벨이 되어 영양 성분표에. 그거에 비해서 홍초는 사실 가미가 되어 있고 또 이 인공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홍초보다는 그냥 감식초, 사과식초, 또 저 같은 경우는 발사믹 식초
와인식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천연 식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뒤에 그 초산 함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기농 매장 가면요. 정말 식초는 너무 많으니까요. 당질 적은 걸로. 그냥 요즘 또 되게 유행하는 거 있죠.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사비 드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 대신 그 천연 발효요. 그거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거는 비만형 당뇨를 위한 최적의 음식과 운동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비만 당뇨 그 비만한 체형의 특징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만하신 분들도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많아요. 맥이 잘 안 잡히거든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허실, 내가 몸이 허약한지, 몸이 정말 실한지는 이 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체격이 좀 있다고 해서 맥을 짚어보면은 맥이 실제로 그렇게 잘 뛰지가 않아요. 그분은 순환이 떨어지고 몸이 오히려 그 노폐물 배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야채, 그리고 생생한 채소, 채식이 몸에 보강이 되는 거고, 비만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을 사실 굉장히 설렁설렁 하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운동 그냥 원장님 저 한 2시간 걸었어요. 속도 얼마나 걸었어요? 속도 얼마나 해서 걸어줬어요? 한 4, 5, 6? 10으로 걸으셔야죠. 제가 막 그러거든요. 10이랑 12로 해서 걸으셔야, 뛰듯이 걸으셔야 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땀이 빨리 날 수 있는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절운동입니다. 절운동 50회? 아니 30회만 해도 10번만 해도 정말 힘들고요. 하지만 무릎이 조금 힘들 수는 있으니까 천천히 해나가시면 또 괜찮대요. 절운동도. 그래서 무릎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운동 딱 2가지를 꼽자면 등산이랑 자전거 타기입니다. 거의 저는 뭐 주 7일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을걸요? 제가 매일 자전거 아니면 등산 하나는 주 7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걷기. 그래서 서울에는 진짜 따릉이가 잘 돼 있어요. 그 공공 자전거가 정말 잘 돼 있어서 가까운 거리 조금 멀더라도 자전거 이제 너무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전거의 장점은 유산소와 근력이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비만 당뇨인이시라면 음식은 최소한 생채식, 그리고 가공식품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 잘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 시간을 12시간 지키시고 저녁은 딱 7시까지 해서 딱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실 것을 보내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왜 살찌는지 아세요? 계속 먹고 있어요. 식사를 끊었는데 조금 있으면 사과를 먹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당근을 먹어야 되고, 좀 있으면 견과류를 먹어야 되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 저는 소아당뇨였어요. 소아 비만이었어요. 엄청 뚱뚱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 은상님이 저를 보더니, 은영아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맞아 뚱뚱했었지. 생각을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좋은 생활 습관은 좋은 체형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 항상 간단하고 철저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운동은 생활 속의 실천. 꼭 시간 내지 않더라도 한 발짝으로 더 걸으시고 한 번이라도 하루에 땀을 내신다면은 비만 당뇨 3개월 안에, 오늘 제가 환자분 한 번 뵀는데 3개월에 7kg 빼셨던데요. 남성분이신데 대단한 의지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주셨기에 나온 결과라고 너무 감사했고, 오늘 제가 당활색소 측정 어떤 70세 아버님이시는데 12.3이었는데 3개월 만에 지금 7%가 되셨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하는데, 진짜 본인의 의지와 의료진의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하면서 본인이 철저하게 지키는 거. 우리 원장님이 잘하는 대로 다 하잖아. 맨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진짜 우리 꼭 내가 유튜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꼭 오시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대기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대기자들 좀 많더라고요. 저 졸업만 시켜주면 제가 유튜브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다 인터뷰 할 테니까, 최근에 김동진님께서 진짜 아내의 사랑으로 당뇨를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극복하셨습니다. 라는 게 올라간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꼭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금방 이제 또 새끼로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다음 유형 마른 당뇨가 실천해야 하는 3가지 비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 그 마른 당뇨는
진짜 99% 근육이 부족해요. 그쵸. 근육량이 항상 부족하신, 지방도 맞아요. 좋지만 그만큼 근육량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운동을 꼭 잘 하셔야 되는데, 뭐 근육이 많으면 당뇨에 얼마나 좋은지는 정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근육 운동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하체 위주로. 왜냐면 마른 당뇨인들이 또 특징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어요. 맞아. 운동을 정말 열심히 맞아. 하시는데 노력하시는 거에 비하면 근육이 정말 안 맞아요. 붙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붙이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가성비를 좋게 붙이려면 큰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는 게 그렇죠.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쿼트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좀 하체 근육을 많이 단련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근육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른 당뇨인들은 식사를 좀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절제하거나 너무 이렇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거나 하는 시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좀 충분하고 좀 편안한 식사,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고, 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는 다들 잘 아시는데 탄수화물도 필요하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육을 만들 때 탄수화물도 꼭 필요하잖아요. 탄수화물도 좀 드셔주시면서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근육이 훨씬 잘 붙습니다. 탄수화물 당연히 이제 막 백미도 근데 사실 괜찮기는 해요. 마른 당뇨인들한테 괜찮기는 한데, 뭐 무슨 설탕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해가지고 탄수화물로 적절히 섭취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분한 휴식. 잠 잘 주무시고 많이 쉬시고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마른 당뇨인들이 또 불면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불면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명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명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잠을 잘 자서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뭐 코티솔이나 이런 호르몬도 좀 정상화시키다 보면 마른 당뇨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만 당뇨에 비해서 더 극복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정보도 없고 음식 운동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사실 놓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마른 당뇨라서 선천적인 허약한 유형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체질적인 문제가 너무 약하게 태어난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까 이제 서두에 언급했던 선천적인 허약한 유형이긴 한데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해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소음인에 가깝고, 네. 그렇죠? 그리고 비만 당뇨는 태음인에 가깝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모든 또 유형의 관계를 불문하고 우리가 꼭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스트레스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근데 딱 5가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가성비 좋은 운동,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맨발 걷기.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정말 악성 변비였는데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정말 개선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써본 한약이 없겠죠. 그리고 안 먹어본 음식도 없고요. 물을 안 마시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제가 그 변비 원인을 살펴보니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한 3일 만에 변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변에 대한 걱정이 단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3일만 하더라도 나의 몸의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이 맨발 걷기니까 여러분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진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엔 정말 좋고요. 두 번째 명상인데요. 명상이라 하면 제가 이제 요즘은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말 한마디가 환자한테 주는 영향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하게 되고, 아, 진짜 언어 선택, 단어 선택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명상이라는 거에 대한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명상이란 뜻은 고요히 눈을 감고 차분하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명상은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아, 호흡할 때도 내가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내가 걷는 것도 걷는 걸 잘하다 보면 내가 명상이라고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의는 눈을 감고 이제 생각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명상이 저는 밝을 명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어들명이죠. 어들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눈을 감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그 명자를 쓰기도 하고 어두울 명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둡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쪽으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명상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 상태는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상은 내가 어두운 상태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밝은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 명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사실 이 뇌파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 제가 불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려고 제발 애쓰지 마라. 우리가 정보 차단이 바로 뇌파는 자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눈 감고 귀 닫고 호흡에만 집중해서 가만히 몇 시간이라도 제발 누워 계셔라. 그러다 보면 잔다. 애기가 엄마 언제 자 이렇게 고민하더냐. 그냥 자는 거 아니냐 애기들은. 제발 그냥 눈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시고 계셔라. 발끝치기도 안 해도 된다. 발끝치기 하다가 잠 깨버려요, 원장님이. 하지 마라.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모든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내 뇌파가 안정파를 찾을 때까지 하는 것이 수면이다. 그렇게 해서 수면 패턴을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내 뇌파를 안정적이게 하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라면 뭐 묵상한다, 기도한다, 다 명상의 하나의 범주에 속하겠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한번 챙겨보시는 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강의예요. 그래서 좋은 강의 원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소개 제가 한번 좋아하는 해주세요. 채널들이 있는데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채널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언급하기 좋다. 김창욱 교수님 음. 채널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김미경 강사 채널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교를 떠나서 저는 종교는 사실 없기는 하는데 법륜스님 말씀 많이 들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원장님 혹시 강의 듣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한의학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역시 한의학 강의 네. 이노선스가 이루어지시는. 그럼요. 역시 대단하시는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딱 햇빛 충분히 받으면서 위에 딱 성경 말씀을 꽂고 걷는 거 맨발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정말 힐링이네요. 진짜 자연을 가까이 하고 되게 나를 중심에 있는 말씀을 딱 듣고 걷는다. 이건 진짜 최고의 콜라보다 해서 저는 아마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밟았을 때 따뜻하다 혹은 차갑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쯤에 아마 매일매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자기한테 맞는 방법 다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또 생활의 지혜를 다른 더 나은 사람들, 살아본 사람들, 종교인, 뭐 원장님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거. 이게 나를 깨트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한테 사실 답이 없거든요. 내 아집, 고집, 나의 생각. 하나도 정답이 없잖아요. 괴롭기만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는 정말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취미예요. 취미. 근데 원장님 최근에 취미. 저 딸이랑 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달 됐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딸이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취미. 저는 요즘에 영화 보는 거에 좀 시간을 들여보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좀 개운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영화 보는 거 되게 아깝게 생각했거든요, 시간. 근데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작 과정의 노력과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PD님 감동하신 것 같은데요. 영화 어쨌든 되게 좋고요. 저도 원장님 배워서 아쟁. 저 아쟁 시작했어요. 아쟁 아시는 분? 저 6월에 연주도 합니다. 원장님 벌써 연주를 그러니까요. 근데 영입이 돼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새로운 취미, 저 발레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막 합니다. 저 아덴 취미 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길래. 어쨌든 취미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선물해주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저는 취미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좋으신 거고 환자와의 공감대가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영화를 너무 안 봐가지고 진짜 나도 영화 좀 봐야겠다 요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도 워낙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 강의 직전까지 대학원 공부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진짜 훌륭하신 원장님 느리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5번째가 자연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자연에는 생명력이 있죠. 그 생명력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가 있고 자연을 보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진짜 어떤 환자가 그러셨는데 자연 이거 다 공짜 아니야 막 이러셨어요. 햇빛 다 공짜잖아. 바람 다 공짜잖아. 맞는 말이네요. 정말 진짜 근데 사실 저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 있죠. 다 있는데 어쨌든 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떡해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진료실에서 실제로 당뇨를 극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거 사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최근에 진료한 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은 65세 남성분이신데 당화혈색소가 6.6에서 5.9로 떨어지셨어요. 원래 뭐 혈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어떻게 오셨냐면 이게 당이 사실 심각하신 상태 정도는 아닌데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오셨는데 당화혈색소가 6.6에서 5.9로 떨어지면서 이분은 이제 약도 알약을 하나 드시고 계셨는데 양약을 그걸 이제 완전히 떼셨고 그리고 피곤한 게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한 2달 정도 치료를 하셨거든요. 2달 치료하신 뒤에는 정말 피곤한 게 아예 사라졌다고 아예 안 느껴지신다고 하시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공복 혈당도 처음에는 한 120 전후로 나오시다가 2달 복용하신 뒤에는 10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지시고 단약한 상태에서 100 미만이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종료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허약형 당뇨는 아닌데 그 굉장히 피로감이 있으면서 당뇨가 같이 있으니까 타고난 허약형은 아닌데 약간 티코가 되려고 하는 약간 경자가 되려고 하는 원래는 되게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기나 인담이나 이런 약대가 좀 베이스로 된 그런 한약을 드셨던 분이에요. 역시 허약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 허약한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게 정말 아주 단기간에 크게 좋아지셨어요. 네. 원장님께서도 네, 네. 이 원장님. 사실 이분은 졸업 영상도 찍어주셨던 분이기는 한데, 유형으로 따지자면 비만 유형에 속하시는 분이었고, 그다음에 당화지수는 7.3이었는데,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96kg이시고, 먹는 것도 워낙 좋아하시고, 간식 좋아하시고, 당근도 좋아하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박은 원장님이 진료를 해주시긴 했지만, 같이 간식도 끊어가고, 빵도 끊어가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77kg까지 거의 20kg 가까이 체중도 줄이시고 5.4까지 당화지수도 확 낮아지시고 당뇨약, 고지혈, 증약 모두 단약이 있으니까 졸업한 셈이시거든요. 그래서 당뇨 졸업 영상도 찍어주셨던 분이시고 한약은 한 10개월 정도 복용하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졸업은 하셨지만 네. 비만 유형이시기 때문에 음식과 이제 운동 을 계속 베이스로 생활 관리를 하시면서 수면 스트레스까지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분은 40대, 지금 비교적 젊으신 남성분인데요. 이분 당화혈색소를 보면 8.2로 처음에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5.7까지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약을 하나 드시고 계셨는데 당뇨약도 이제 5.7이 되면서 한약과 양약을 같이 단약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고 가셨고 이분이 제가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때 정말 걱정이 됐던 게 음주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음주의 그 양이나 횟수나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이 될 정도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다행스럽게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아주 초기에 오셔가지고 당화혈색소도 빠르게 좋아지시고 간 수치도 또 이제 그 전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 수치도 원래도 아주 높지는 않으셨는데 정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당화혈색 간 수치에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치료를 무난하게 종료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한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셨거든요. 와. 3개월 안에 또 이렇게 젊고 또 다른 요소들이 잘 받쳐준다면 단기간도 3%씩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가 발병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오셔라. 맞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치료를 시작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 한 5년 이내에는 사실은 정말 누구든지 당뇨를 극복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자기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 환자신데요. 이분은 인슐린을 초속혈성이랑 지속형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지속형은 하루에 한 번 맞지만 초속혈성은 내가 식후에 한 번씩 맞는 인슐린을 이렇게 두 가지 구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슐린 8단위, 초속혈성을 6, 4, 6, 하루에 3번, 6단위, 4단위, 6단위 이렇게 맞으셨고요. 제미메트라는 당뇨약을 지금 2알을 드셨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메트포민과 DPP-4 요 약제가 같이 있는 약을 2알이나 드셨죠. 그러니까 엄청 사실은 당뇨 조절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셔서 리리카라는 거를 하나 드셨고 덱시드적 하나 드셨고 아스피린 하나 드셨고 고지혈증 약도 하나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감사하게도 6개월 이후에 인슐린 다 끊으셨고요.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약도 다 끊으셨습니다. 지금 남은 약이 고지혈증 약도 물론 끊었죠. 남은 약이 그 당뇨약 2알이거든요. 설포니유리아 하나, 그리고 제미메트 하나 이렇게 당뇨약 딱 2알이 남으셔가지고 이분이 되게 저도 감동이었고 항상 배우자분이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서 선생님 뭐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남편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진료를 하는데 그렇게 6개월을 한의원을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주에서 여기까지 꼭 토요일마다 오셨었거든요. 근데 6개월 안에 그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고, 이분이 처음에 혈당인데 손발 습진이 너무 많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손발 습진이 이 정도로 있고라고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했더니 입원한 이후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입원한 이유요? 입원할 때 무슨 약 드셨죠? 했더니 리리카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리카요? 그래서 그 약 한번 다시 상담해 보시겠어요?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계약을 뗐거든요. 상담하에. 그랬더니 손발 습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분이 저를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무슨 병이 걸려서 습진이 걸렸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 발병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 이 습진이 생겼죠? 언제 그랬죠? 왜 그랬죠? 물어보니까 그 약이요. 그 약이네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약을 떼게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약으로 내 몸의 근본 치료도 하지만 약으로 어떤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항상 약은요. 베네핏 앤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약이 나한테 주는 효과가 뭔지 그리고 이 약으로 인한 리스크가 어떤 건지를 보셔서 베네핏이 더 좋을 때 이익이 더 좋을 때 이 약을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떤 약에는 다 조절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또 다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분은 그런 혈당에 대한 부분, 손발 습진에 대한 부분, 손저림, 손시리,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약간 그 침침, 그리고 그런 병의 진행 정도가 6개월 만에 딱 되게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뿐만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이 함께 좋아하신 분인데요. 아까 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분은 40세가 아니라 39세셨어요. 39세신데 원장님 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삼고예요. 당뇨, 고지혈, 고혈압. 어떡하죠? 그래서 빨리 오셨으니까 진짜 다행이시고요. 빨리 치료해봅시다 해가지고 이분이 딱 3개월 한약 치료하셨거든요. 처음에 메트포민 하나, 고혈압 하나, 고지혈증 하나 해서 뭐 이름 다 있죠. 발람필름 코팅정, 크로제정, 그리고 덱시드정까지 모든 약은 다 복용하셨는데 이분도 3개월 만에 한약 치료 후에 모든 게 다 지금 약을 끊으실 수 있었고요. 당화혈색소도 지금 5.4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딱 5.3에서 중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끈질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오세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듬해 다시 제가 측정해봤거든요. 그랬더니 5.7이더라고요. 당화혈색소 5.7이었고 당뇨약 드세요? 무슨 약 드세요? 저 약은 이제 안 먹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왜 5.7로 올랐어요? 했더니 제가 사실 술을 더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당뇨 걸리고 싶으시냐고 그러면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당뇨 졸업하셨는데 너무 샤이보이여서 출연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 샤이보이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좀 촬영에 임해주셔서 나의 그 당뇨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사례를 생생하게 좀 전달을 같이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당뇨는 치료할 수 있구나, 내가 극복할 수 있구나, 졸업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본인들께서 다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댓글에서 지금 송영호님이 네, 만보걷기뿐만 아니라 만보걷기 이상으로 하루에 이제 걷는 양 다 측정해보면 어플로 해보면 4만 보 정도 되신데요. 32kg라고 하시던데요. 네, 그리고 그 양배추도 식사 전에 드시고 그런 얘기를 네. 그 저희 당뇨 스쿨이 유튜브에도 있지만 네이버 밴드에도 있거든요. 밴드 들어가서 당뇨 스쿨 검색하시면
당뇨스쿨 밴드에서 또 여러 가지 미션도 하고 그 다다리 미션을 해서 또 선물도 드리고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송영우님이 거기에 또 많이 글 올려주셔가지고 밴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송영우님이 한번 출연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직접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송영우님이 그 혈당바로 저희가 한 달 분씩 드리면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 체험단, 네네네. 밴드 체험단. 그때 송영호님도 그때 받으셔가지고 저랑 통화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생활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걸 이렇게 권해드리기 어려운 게 아까 이제 무릎이 아파서 저는 뭐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그다음에 체력이 안 돼서 만보 이상은 걷기 힘들던데 어떻게 그렇게 걸으시나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에게 맞게 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만보 이상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운동을 얘기할 때 다들 만보 걷기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만보 걷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탁구가 좋으면 탁구하고 뭐 테니스가 좋으면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이 좋으면 배드민턴하고 요가가 좋으면 요가하고 대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 혹은 만보 걷기를 한다고 하면 또 연구에서 보면 7, 8천 보 이상이면 만보 걷는 거랑 7, 8천 보 이상 걷는 거랑 혈액 결과 검사 결과는 그 개선에 있어서 효과는 비슷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보 이상 꼭 하실 필요는 없고 7, 8천 보를 하게 되면 만보 걷는 거랑 효과가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가지 연구가 아니에요. 몇 가지 연구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7, 8천 보만 해도 만보 걷기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7, 8천 보는 사실 무조건 다 걸으실 필요 없고 일상에서 아까 식후에 10분씩 운동하고 그쵸? 그 다음에 집안일 하면서 움직이고 이런 거 다 합치면 7, 8천 보는 그래도 좀 채워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어렵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편지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요 내용이 지금 편지로 제작이 돼서 매일 아침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졸업할 수 있는 20가지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야기가 이제 유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아까 혈당 달력, 저도 적고 있어 이런 얘기 몇 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또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죠. 공복당을 매일 아침 측정하면서, 관찰하는 거. 그에 대한 내용 1일차,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내용이 2일차, 오늘 19, 10분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9, 10분 운동 꼭 해야 되고, 만보 걷기도 좋지만 8,000보 걸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차에는 수면이 중요하다는 얘기 나왔는데, 어떤 수면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4일차에는 음식, 5일차에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합병증 이야기들, 그 다음에 6일차에는 졸업에 실제 성공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7일차에는 인슐린 저항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매주 3번씩 업로드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받아보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인쇄해가지고 형광펜 칠하고 메모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와. 최근에 졸업 영상 찍어주셨던 김동준. 네, 그분도 그렇게 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날로그적인 게 있잖아요. 영상은 휙 지나가는데 이게 텍스트로 남으니까 이거 인쇄해서 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요거 신청만 하셔도 7일 동안 무료로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받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희가 Q&A 시간 질의응답을 잠깐 받고요. 오늘 강의도 많이 알차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놓쳤던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네. 있는데, 요것도 신청을 해서 셀프 혈당 관리 비법 받아보시는 분들께는 혈당 바로 5일 무료 체험도 해드리고 맞아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체험도 해보시고, 요 20가지 비법 편지 목록도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지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혈당바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시기바로 뭐죠? 혈당바로. 네, 혈당을 낮추는데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바나바이크 들어가고 홍삼이 들어가고 한약재가 들어간 혈당바로가 있는데 요거를 5일치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놓쳤던 질문이 있을까요?
정말 많죠. 많고요. 오늘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아서 제가 이게 댓글창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강의는 또 우리가 준비한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댓글도 정말 많고 네. 그래서 진짜 반복되는 내용들만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뇨 생활관리 상담문이라는 번 지금 보이시죠? 거기 전화번호로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거 다 전해서 주세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모든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건 꼭 언급을 해드리고 사실은 어느 한 질문도 수정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 대신 저희에게 내일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진짜 너 이거 너무 지금 궁금해. 여기 있네요. 이쪽. 네. 이쪽에 있어요.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 010-8442-5178 예. 이로 문의 주시면 여기로 되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클로즈 하고요.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밤 10시에 혈당 낮추는 30분 맞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함께 했고, 어제 제가 또 내일 8시에 라이브 방송에 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또 켜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다리시던 이벤트 경품 추첨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 밝혀질 테니 여러분 모두 기다려주시고요. 원장님, 다음 29탄 강의는 언제인가요? 29탄 강의는 5월 7일 화요일 8시입니다. 네, 원장님 이때 혹시 저희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당뇨 합병증 총정리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네, 여기 위에 상단, 오른 상단이죠? 오른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6가지 경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경품은 당뇨스쿨 의료진이 개발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로닥터스의 혈당 바로입니다. 혈당 바로, 네, 제가 이렇게 주시죠. 어차피 옆에 사진이 뜹니다. 다들 혈당 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죠? 식품만 잘 챙겨 먹어도 물론 도움 되겠지만 제대로 된 생활관리가 병행되어야 더 시너지가 납니다. 스스로 당뇨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당뇨스쿨 의료진과 함께하는 혈당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해당 프로그램 중 하나인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바나바입 많이들 아실 텐데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 바나바입 추출물, 그리고 홍삼 아시잖아요. 면역력 증진을 돕는 홍삼, 그리고 저희의 진료 노하우가 담긴 9가지 한약재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제품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전화드려서 2번 전화드리거든요. 2번 의료진 코칭이 들어가면서 생활관리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당첨되시길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문자로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발에 참여한 제로닥터스의 식이바로입니다. 당뇨인들은 식이섬유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 혈당 관리 도움되잖아요. 음식만으로는 섭취하기 힘든 하루 섭취량을 간편하게 환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루 한두 포를 식사 30분이나 1시간 전에, 아까 양배추도 먹으면 좋다, 뭐 당근 먹으면 좋다, 식초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식초는 식이섬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는,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면 화장실도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바나바입, 여주, 5가지 한약재도 들어있고요. 총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에 대한 진념으로 만든 제로 효소이고요. 이 또한 저희가 개발에 참여한 제품입니다. 제로 효소는 효과가 좋아서 이제 반복 구매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 조절 어려운 거 잘 아시죠? 제로 효소가 소화력을 올려주니 꼭 체험해 보시고, 당뇨분들을 위해 설탕, 결정과당, 포도당은 빼고 만들어서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한국, 영국에서 저당 인증도 받았습니다. 제로 효소 총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 또 연달아서 또 협찬해 주신 제품입니다. 닥터투르에서 신제품 2가지를 협찬해 주셨는데, 우선은 유자청 그리고 유자민트청이고요. 스윗비아 유자청, 유자민트청인데 설탕이 아닌 스테비아와 같은 자연 유래 감미료를 이용해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유자청입니다. 일반 유자청에 비해 스윗비아 유자청은 당뇨가 19배, 스윗비아 유자민트청은 당뇨가 무려
29배가 이야. 낮다고 해요. 낮대요. 설탕으로 만든 청이 아니라 스테비아로 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룰로스. 알룰로스요? 네네. 그렇군요. 특히 일반 유자청은 껍질만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국내산 고흥 유자를 열매 통째로 넣어 영양 성분도 더욱 풍부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향 너무 좋다. 진짜 저 이거 진짜 시작하기 전부터 먹고 싶어가지고 성공했었는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두 분은 유자청 드시고요. 저는 민트가 맞거든요. 네. 일단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네. 스파스 좀 드실 수 있어요. 아, 예. 닥터트루의 신제품 스위프와 유자청과 유자민트청 각각 한 병씩 총 2병을 드리는 거고요. 한 분한테 그러니까 유자청 하나, 유자민트청 하나 맛있겠다. 2병을 드리는 거고 총 6분께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주실 수 있나요? 두 분 어떤 게 좋으신가요? 탄산수, 그냥 물. 네, 저는 저는 원장님은 그냥 물이시죠. 네. 그리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한 잔. 사실 청이 당뇨인들이 또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렇죠. 음식 맞아요.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걸 만들 때 설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발효시켰지? 그러니까요. 그 청을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스테비아와 같은 자연 유래 감미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민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바카가 저한테 진짜 잘 맞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닥터트루 스윗비아 유자 민트청 당류 2g입니다. 대단한 제품이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먼저 안 드셨군요. 네, 제가 또 맛 평가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김은 전장님과 저는 끝났습니다. 맛있다. 저희는 막 평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맛있다. 맛있네요. 저도 우리 둘이 하면 안 돼. 박은영 원장님 있어야 돼요. 제가 맛에 예민한 사람이라 가지고 오늘 당류가 2%밖에 안 되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이 아직 리액션이 시작하지 않았어.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고 되게 뭐랄까 그 설탕이 묵직한 단맛이 아니라 가볍고 산뜻한 그 단맛이 나요. 그 대체당이 그 특징이거든요. 가벼운 맛. 그리고 그 민트 향은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민트 초코구나.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으실 것 같고 저는 민트를 먹으면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되게 잘 낫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의학적으로 소음인한테 잘 맞을 것 같고 요거는 한의학적으로 소양인한테 잘 맞을 것 같고요. 태음이는 막 성격이 좋아서 다 잘 맞습니다. 다 잘 맞아요. 그냥 태음이는 뭐든 저는 개인적으로 태음이 되게 좋아하는데 제 주변은 태음이 별로 없네요. 아무튼 소음인들한테는 유자, 소양인들한테는 민트.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요? 정말 맞아요. 맛있어요. 이거 소민이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양이랑 저는 민트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닥터트루의 두 번째 신제품 스윗비아 핫초코입니다. 핫초코.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핫초코. 이게 뜨거운 물이고요. 요걸 둘 다 뜨거운 물이에요. 네, 네네. 드시면 됩니다. 우유가 아닌 물에 타먹어도 맛있는 무설탕 핫초코라고 하고요. 일반 핫초코보다는 칼로리가 3배, 당류는 무려 6.5배나 낮춘 제품이라고 합니다. 실제 또 핫초코가 굉장히 달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못 드실 텐데 실제로 스틱 하나에 당류가 2g밖에 되지 않는데요. 진짜요? 그리고 이게 또 당류가 설탕이 아니라 우유 성분에 들어간 소량의 당이라고 하니 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겠고 와. 평소 핫초코 좋아하는데 당뇨 때문에 못 먹고 계셨던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핫초코 가끔 스터디 카페에 이게 비치되어 있어요. 네네. 배고플 때 밥을 건너뛰고 계속 일하다가 맞아. 배고픈데 딱 핫초코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딱 당류가 많으니까 조금 너무 달아서 못 먹어요. 맞아요. 그럼 그럼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핫초코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당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되게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지금 협찬 계속 해주시는 거 보면은 빵도 있고 빵도 밀가루 말고 차전자피 가루로 만든 빵. 맞아요. 요새는 이런 빵들도 있고. 저 빵 만들었는데 귀리로 만들면 진짜 좋아요. 귀리가루, 납작 귀리가루 그런 거랑 아몬드 가루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죠. 드릴까요? 여기다 드려도 두 될까요? 분이 먹으시죠. 네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진짜 좋다. 딱 제 취향이에요. 달지 않아서 진짜 핫초코 맛이에요. 진짜. 핫초코 맛은 굉장히 강한데 달지 않은 딱 그 우리가 원하는 맛.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진짜 한 모금 먹고 다 버리거든요. 너무 달아가지고 제가 꼭 가져가서 잘 먹어요. 네네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에너지 오르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원장님? 근데 이거 135칼로리였어요. 아까 제가 칼로리 봤거든요. 저는 제품 하나 사더라도 이거 뒤에 다 봐요. 이게 뭐가 주제 성분인지 다 보고요. 아까 그거는 에리스테롤이라고 맞나요? 제가 발음이 맞겠는지 모르겠는데 스테비아가 아니에요. 스테비아가 아니 그 더 비싼 함량 있는 그 대체당이 있거든요. 에리스리톨. 에리스리톨이라는 게 스테비아보다 더 좋은 거고요. 아까 그 유자청에는 스테비아 플러스 알룰로스. 다 대체당 중에서도 좋은 대체당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당뇨인들 다 드셔도 됩니다. 진짜 네. 못 먹는 질환은 아니에요.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클린24의 올리브 발효 곤약면입니다. 곤약면은 혈당 걱정 없이 당면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면 중 하나죠. 특히 이 제품은 일반 곤약면이 아닌 발효 곤약면이라서 곤약면 특유의 비릿하고 쿰쿰한 냄새를 확 줄였고 소화까지 더욱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에 좋은 올리브도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제품이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찰 비빔면, 시원 김치면 맛 2가지 준비했고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드리는 거니까 총 2개를 10분께 각각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건 네. 찰 저희, 비빔면 하나, 시원 김치면 하나. 저 이거 제일 갖고 싶어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의원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원장님은 한의원 냉장고에다가 곤약면을 진짜 저 그때 재워놔서 한의원 갔다가 2개 원장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곤약면, 연두부, 실제. 닭가슴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아. 갖다 넣고 뭐 당근, 뭐 당근. 사비 없는 이렇게 치면 다 먹죠, 그쵸? 제가 뭐 네. 안 먹는 거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당일 참여자 중 당일 참여자 추천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30분까지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신 모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랜덤으로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당일 참여자 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반드시 당첨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8442 그 번호로 5178 010-8442-517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받아봐야 또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일 참여자 중 당첨자 25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누가 될까요? 오늘 제품 다 좋아가지고. 진짜 뭐든 받아 살 이거 걸. 할 걸. 이거 아마 어제 마감됐을걸요? 아니, 이거 근데 당일 아, 참여자 네. 와. 네. 제로 닥터스 혈당바로 당첨되신 세 분입니다. 이강욱님, 레그영님, 아니요. 어떻게 넘어가요? 뒤로?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방송이 살짝, 네.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 더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로 닥터스 시기바로에 당첨되신 세 분입니다. 장영수님, 하태영님, 레레하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시기바로 진짜 좋은데. 시기바로 진짜 좋죠. 요거 드실 때는 물 2컵이랑 같이 드셔야 돼요. 음. 왜냐면 차전자피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이 차전자피가 이렇게 부풀거든요. 그래서 네. 물을 먹지 않으면 소화기가 불편해져요. 물을 시기바로 드실 일단 때는 네, 같이 물 마셔야 2컵.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왜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식이섬유가 이렇게 부푸는 거기 때문에 환이 그래서 물 2컵을 꼭 같이 드시면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비에도 도움이 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혈당 바로 받으실 세 분. 성함. 성함 잠시만요. 네. 또 손을 원장님 건드렸군요. 네 받으면 받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역시 아 너무 짧아가지고 네. 금방 넘어가는구나. 네, 시기바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로 덕스, 제로 효소에 당첨되신 세 분이십니다. 둘둘치킨, 시네스토리, 도토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봤어요. 신화스토리님은 혈당 낮추는 30분 교실에도 항상 들어오시는 분이고, 진짜요? 네, 두두치킨님은 강의 때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향기설렘님 오늘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향기설렘님이 혈당바로에 당첨되셨네요. 제가 제로닥터스 당첨되신 세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욱님, 그리고 레그영님, RAGYEONG, 레그영, 나경? 라경님이시네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군요. 라경님이시네요. 라경님, 향기설렘님, 이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닥터트루 스윗비아 핫초코에 당첨되신 세 분입니다. 박수키님, 윤세별님, 테나케이님 축하드립니다. 와, 핫초코 맛있던데. 진짜 닥터트루 스윗비아 유자청, 유자 민트청에 당첨되신 세 분입니다. 마루님, 오범성님, 이덕진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클린24 올리브 발효 곤약면에 당첨되신 5분입니다. 송이버섯님, 조선국님, 홍원항, 프린스호님, 김정희님, 이상훈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이었잖아요. 또 있을 텐데요. 아니군요. 5분은 일단 그 네네네. 추첨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혹시 당첨되신 분들이면 댓글에 되게 활발하게 와, 저 당첨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사전 참여자분들은 남아있으시니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전 참여 진행은 이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하기로 했었어요. 제가 하기로 했었고 김 원장님께서 뽑아주세요.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란색 네. 이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전 참여 신청하셨던 분들 네. 그냥 뽑아주시면 됩니다. 사전 참여자분들 중에 먼저 당분간원 제로닥터스 혈당바로 받으실 세 분 뽑아주세요. 색깔별로 한 분씩. 이야, 역시 우와. 감사합니다. 완전 센스. 그러게요. 우리 이 생각 못했지? 아유, 왜 같은 못했을까요? 색깔만 있었나? 아니에요. 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다 휘저어서 한 번도 나고도 이제 이렇게 긁었는데 어쨌든 김땡규님 1789 김땡규님 178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땡우님 5052 강땡우님 505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송땡종님 7623 송땡종님 762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당부마니엄 제로닥터스 시기바로 받으실 세 분 뽑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최땡기님 5631 최땡기님 563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땡양님 9463 이땡양님 946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땡진님 0567 한땡진님 056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 제로요소 받으실 세 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로요소 저도 먹는데 저도 먹어요. 정말 저도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한약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한약이랑 좀 느끼죠? 네, 좀 달라요. 이게 확실히 탄수화물 많이 먹거나 음. 면 이런 거 먹거나 맞아요, 할 때 맞아요. 그때 정말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혈당 덜 오르고 싶을 때 오늘 같은 딱 먹으면 좋죠. 정땡경님 3246 정땡경님 324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땡실님 0027 안땡실님 002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문땡수님 4065 문땡수님 406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닥터트루 스위피아 핫초코 받으실 세 분입니다. 맛있는 핫초코 누가 받으실까요? 오늘 가장 핫한 핫초코입니다. 이땡자님 3963, 이땡자님 3963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핫초코예요. 핫초코, 스위피아의 핫초코. 닥터트루 스위피아 핫초코 받으실 다음 분이십니다. 김땡숙님. 네, 아까 이땡자님 3963. 네, 그 다음에 김땡숙님 6660. 김땡숙님 6660.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땡호님 4801, 김땡호님 480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핫초코 맛있게 드세요. 다음으로는 닥터트루 스위피아 유저민트청 받으실 세 분입니다. 최땡지님 4985, 최땡지님 498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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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땡지님 4985. 네, 강땡구님. 다음으로는 강땡구님 7753. 네, 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송땡지님 6188. 송땡지님 618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린24의 올리브 발효 곤약력 받으실 5분이십니다. 저는 5가지 음식 중에 가장 먹고 싶은 거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인자청 놓고 이거 가져가세요. 아,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예요. 이땡정님 0099, 이땡정님 009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박땡례님 0061, 박땡례님 006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땡구님 5516, 이땡구님 5516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황땡수님 4853, 황땡수님 485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땡승님 3354, 노땡승님 3354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요거 아까 했던 거 요거 좀 치워줄래요? 화면 까만 거 요거. 네. 그 제가 아까 갑자기 왜 웃었냐면은 웃음이 나왔냐면은 곤약면 원장님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한의원에 얼마 전에 원장님이 에어프라이기를 들고 아, 저 그거 뜯을 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날 왔어요. 한의원에 우리 한이 놀러 온 게 그날이에요. 네. 먹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심이에요, 저. 그러니까요. 근데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오늘 음식 그건 진짜 아니죠. 맛있었어요. 네. 유자청도 너무 우리가 또 맛있고.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오늘 음식들이 특히 더 입에 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해주신 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맛있어 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음식점에 간다, 맛 없다. 엄청 뭐라고 아, 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맛평가는 정말 제대로 합니다. 한의원에 있는 그 에어프라이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도 충격받았어요.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에어프라이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 제가 가져왔어요. 또 열심히 거기서 뭘 해요. 아, 그럼요. 아니, 한의원은 사실 빵도 되게 많이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참 많은데 항상 차게 먹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하다가 에어프라이어를 딱 제일 예쁜 거 딱 해가지고. 예, 자유감성 활용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혹시 혈당 발효가 너무 궁금한데 당첨되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은 강의 끝에 말씀드린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편지를 신청하시면 5일 무료 체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편지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내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추천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저희가 직접 내일 연락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하셨던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꼭 보내주세요. 돌아오는 일요일 10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이렇게 늦은 시간이 됐네요. 두 분도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인 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좋은 정보와 교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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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5월 7일 강의 때 봬요. 5월에 뵙겠습니다. 빵야, 빵야.